맛있는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제20회 차세대 보안 비전 2021 온라인 컨퍼런스 둘째 날 오후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세션은 인퍼바와 기술 파트너사인 진 네트워크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자가 방어 능력 부여하기를 주제로 사이버 킬체인을 통한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자가 방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발표자이신 진 네트워크스 박종필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상무님 오늘 발표 주제가 예. 그 애플리케이션의 자가 방어 능력 부여하기. 예. 이게 또 영어로 보니까 이제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셀프 프로텍션. 예. 예, 줄여서 이제 RASP. 예. 인데 사실 좀 독특한 컨셉으로 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예. 것 같으신데요. 오늘 상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는 거죠? 듣기로는 또 데모도 준비하셨다고. 아, 예. 데모 준비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 강연 들으시면 이제 RASP에 대해서 상세한 강연과 실제 데모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그럼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퍼바 파트너사인 진네트워크스의 박종필입니다. 저는 오늘 애플리케이션의 자가방어 능력 부여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RAS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SP, 라스비라고도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RASP가 왜 생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동작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뒤에 데모도 있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스트가 발표한 SP 문서의 일부인데요. 리스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표준기술연구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SP 800-53 문서는 미 리스트에서 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참고하라고 만드는 문서인데요. RASP가 2020년 9월에 이 문서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DLC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화면이고요. 홀리스틱 시큐리티의 문서를 제가 캡처한 건데 여기에 기고를 한 전문가는 기존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관리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러니까 Secure SDLC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크게 대부 영역과 옵스 영역으로 나눠서요. 대부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옵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매칭되는 솔루션은 뭔지 매칭시키고 있는데 대부 쪽에 보시면 SAST, 그 다음에 DAST, IAST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옵스 쪽에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RASP가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SAST, DAST, IAST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SAST는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의 약자고요. 국내에서는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DAST는 Dynam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의 약자고요. 국내에서는 취약점 점검이라고 부릅니다. IAST는 SAST와 DAST를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약어에 ST가 붙는데요. ST는 설명드렸지만 시큐리티 테스팅의 약자입니다. 대부 영역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소스 코드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테스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옵스로 넘어오면 이제 더 이상 테스트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무언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 RASP의 마지막 P가 가르치는 프로텍션입니다. 이 전문가는 그래서 안전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와 옵스가 조화되어야 되고 대부 쪽에 SAST, DAST, IAST라는 솔루션을 포지션시키고 옵스 쪽에 RASP를 포지션시키고 있습니다. RASP는 2012년에 가트너가 처음에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RASP 개념은 있었지만 가트너가 2012년에 그 개념을 정리하게 됩니다. 가트너가 RASP 용어를 만들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RASP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런타임 환경에 편성되어 애플리케이션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RASP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편성되어 애플리케이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통제하고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조금 모호하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T 업계에 처음에 입문했을 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 보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딱히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정의하지 않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안 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외부 네트워크, 나쁜 애들이 많으니까 내부 네트워크, 착한 애들을 지키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경계선 보안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이유는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꼽지만 저에게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인터넷이, 어플리케이션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수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백신 많이 맞으실 텐데요. 백신 맞으실 때 백신 예약 어디서 하셨습니까? 팩스 보내시지 않으셨잖아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 업무에 중요한, 그리고 그 중심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해지면서 어플리케이션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 생명주기가 굉장히 길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차세대라는 용어를 붙였거든요. 물론 요즘도 붙이지만, 하지만 지금 어플리케이션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자기가 개발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쓰고 API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경계선 보안이 맞지 않게 된 거죠. 맞지 않다기보다는 경계선 보안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게 됐습니다.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이 되다 보니까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처럼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의 공격,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낸 공격이 100%라고 하면 그중에 80%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대한 공격이고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다크웹을 분석을 해보면 다크웹 게시물 중에 무려 69%가 웹사이트 해킹과 관련된 글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일 평균 해킹당하는 웹사이트 숫자를 전문가들은 대략 5만 개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IT의 보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길 한가운데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게이트를 통해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죠. 예전에는 저 게이트 옆에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만 막으면 됐는데 그 벽을 허물고 나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확장되고 나서 벽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회 경로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 게이트만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빙산 화면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이 빙산 화면은 RASP 벤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인퍼바를 대신해서 나왔지만 인퍼바 외에도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RASP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RASP 벤더들 100이면 100 다 저 빙산 그림을 씁니다. 저 빙산 그림에서 위에, 그러니까 저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자기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빙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자기 컨트롤 밖에 있는 구성 요소가 되거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그렇고요. 오픈소스가 그렇고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빙산 위에서 빙산을 지켜야지 하고 대공포를 준비해서 오는 비행기들을 지키고 있었다면 공격이 잠수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빙산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전체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빙산과 같은 저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사례긴 하지만 유명한 공격 사례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라윈즈의 썬버스트라고 서플라이 체인 어택, 그러니까 공급망 공격으로 인해서 미 정부기관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피해를 본 사례고요. 그리고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고가 있었는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고도 그렇고 솔라윈즈의 썬버스트도 그렇고 공격 후에 이제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다이렉트로 공격받은 게 아닌 거죠. 우회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부의 조력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미 내부에 신뢰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공격이 내부로 들어왔고 실제로 공격은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마이터 어택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어떤 공격이 있으면 전문가들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공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인베스티게이션 하는데 대부분 이니셜 억세스라고 하는데 초기의 진입은 우회 경로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보안은 통하지 않은 거죠, 공격이. 그리고 공격의 시작은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계선을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실제로 경계선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조차. 그래서 다시 이제 가트너가 한 말을 화면에 띄웠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조금 멋있긴 한데 이제 영어로는 하면 더 멋있는데요. 제가 한번 영어로 해보면 Stop protecting your app. It's time for app to protect themselves.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외부에서 보호하는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플리케이션이 스스로를 보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RASP의 필요성을 가트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자가 방어는 어플리케이션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RASP는 플러그인이라는 걸 설치하는데요. 굳이 플러그인, 저희가 흔히 이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표현을 쓰지 않고 플러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PC에 시스템에 깔린다고 하면 얘가 별도의 데몬으로 떠서 동작하는 걸 상상하실 텐데요. RASP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로 따지면 조그만 사이즈의 자르 파일을 하나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자르 파일이 코드에 편성됩니다. 코드에 편성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에 보안 패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시큐리티 패치가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공격이 들어오면 모니터링 하다가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트래픽은 정상적으로 흘립니다. 기술적으로는 BCI라고 바이트 코드 인스트루먼테이션 기술을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흔히 쓰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APM 솔루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제니퍼, 퍼포마이저, 앱다이나믹스, 다이나트레이스 등 대부분의 APM 솔루션들이 BCI 기술을 씁니다. BCI 기술을 쓰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BCI 기술을 쓰고요. 이 기술을 썼을 때 시스템에 주는 부하가 제일 적기 때문입니다. RASP도 BCI 기술을 사용합니다. RASP가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데모 때 보시면 이래서 RASP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력값과 출력값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서를 모니터링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노스 사우스, 그러니까 남북 트래픽, 이스트 웨스트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모든 입출력 값을 모니터링해서 얘가 이상한지 정상인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리스트 문서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제가 캡처 화면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저기 캡처 화면을 제 나름대로 번역기 돌려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니스트는 미 기술표준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검증된 말을 썼을 거거든요. 그럼 니스트는 RASP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트는 RASP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RASP는 Runtime Instrumentation 기술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탐지 차단한다. RASP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 없이 네트워크 정보 등을 이용해서 공격을 탐지하는 기존 경계선 보안과는 다르다. RASP는 애플리케이션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입력값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경감시킨다. RASP는 악의적인 변경으로부터 런타임 환경을 보호하고 사용자 세션 종료, 안내 메시지 보내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전문가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두 가지 문서는 제가 산스라고 세계적인 그 보안연구소 전문가들이 쓴 문서의 일부를 캡처한 거고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와프,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웹방화벽을 쓰고 있는데 웹방화벽을 쓰고 있는데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너무 오탐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다면 RASP 사용을 검토해봐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서 코드 검사를 다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프로덕션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럴 때 어플리케이션의 자가방어 기능을 부여하는 RASP 사용을 검토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인데요. 이건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기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OWASP. OWASP 탑10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OWASP가 탑10 버전을 발표하기 전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버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만들었던 두 가지 버전이 이제 RC1, 릴리즈 캔디데이트 1이 있고요. 릴리즈 캔디데이트 2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캔디데이트를 만들고 투표를 하거든요. 어떤 거를 정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때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버전이 채택됐는데 RC2가 채택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OWASP 탑10 정확하게 말하면 RC2고요. RC1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실 텐데 OWASP RC1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었냐면 A7 항목에 Insufficient Attack Prot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해야지 그렇게 떠들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권장사항은 뭐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혹은 RASP 같은 거를 사용해라라고 OWASP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SDLC를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SDLC라는 개념은 많이 안 쓰고 DevOps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DevOps의 시큐리티를 강조하려고 중간에 시큐리티를 넣어서 DevSecOps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유사한 화면을 구글링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DevSecOps 전문가들이 대부 쪽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SAST, DAST, IAST입니다. 그러니까 소스코드 점검을 해라. 릴리즈 하기 전에. 그리고 취약점이 있는지 테스트해라. 릴리즈 하기 전에. 혹은 요 두 가지를 묶어서 테스트해라. 릴리즈 하기 전에. 그럼 릴리즈가 되고 오퍼레이션 모드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 놓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RASP를 써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차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RASP와 와프와 비교입니다. 제가 RASP와 와프 비교하기 전에 인퍼바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가트너가 매직 쿼더런트 와프를 발표를 합니다. 매년 발표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의 시장 강자가 누구냐 발표하는데 인퍼바가 7년 연속 와프의 리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인퍼바가 RASP 제품을 내놨다는 것은 RASP가 뭔가 와프가 못하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내놓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거를 와프 대비 RASP가 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RASP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 종속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일 오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계선 보안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과부하 걸리면 프로세싱을 스탑하고 바이패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 보안 제품들이 바이패스 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아무런 보안 제품 없이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RASP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페일 오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죽지 않는 한 끝까지 살아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스, 사우스 트래픽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도 탐지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서플라이 체인 어택 공격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는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을 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경계선 보안은 이미 공격이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하기 때문에 절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RASP는 어플리케이션과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프가 절대 막을 수 없는 트래픽 중에 하나가 제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에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에 문제가 있어서 취약점이 있어서 오픈소스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RASP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RASP가 그 오픈소스가 그러니까 공격자가 심어놓은 코드가 실행하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도어는 처음에 정보 수집을 시작합니다. 시스템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찾기 시작하는데 이때 RASP는 패스 트래버셜 공격으로 그 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고요.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백도어는 공격자 CNC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RASP는 Unauthorized Network Activity 혹은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위크한 크립토를 쓰게 되는데 위크 크립토로 탐지하게 되고요. 정보를 찾고 수집해서 다 통신한 이후에 이제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RASP가 커맨드 인젝션으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RASP 탐지 영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RASP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 발표자 너무 오버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저 설문조사 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 설명 필요라고 체크해 주시거나 POV, 그러니까 Proof of Value. 너희가 실제로 RASP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테스트해 볼게. 거기 테스트의 예라고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가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바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 Boot Protection, RASP, DDoS, 와프가 있는데 인포바가 다 리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인포바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하는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가 조금 재미있는데요. 포레스터 웨이브가 가트너가 아직까지는 RASP에 대한 매직 쿼드런트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 않아서 포레스터 웨이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레스터 웨이브 자료에 보면 리더에 인포바 한 군데 있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조사 업체들은 한 업체만 리더 그룹에 위치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너무 페이버를 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포레스터 웨이브가 RASP 레포트를 내면서 리더 그룹에 인포바만 딱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인포바가 잘한다는 얘기지 RASP 벤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개념이죠. WAAP라고 해서 Web Application and API Protection이라는 개념이 뜨고 있는데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리포트입니다. 2021년 9월에 발표됐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가트너는 WAAP,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를 보호하는 분야에서 인포바를 시장에
리더로 포지셔닝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하실 텐데, RASP 좋은 거 같은데 근데 레퍼런스가 많이 없는 거 아니야? 레퍼런스 많습니다. 지금 이 장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국내에도 레퍼런스가 있고요. 뭐 해외에는 너무 많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미국 금융사 레퍼런스 그리고 미국 탑3 통신사 레퍼런스입니다.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가 비슷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융사 그리고 미국 통신사 공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도 취약점이지만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나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웹서버나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오픈소스의 취약점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취약점 발견됐어. 시스템 내려, 패치해. 패치하는데 이건 패치가 잘 안 돼. 다시 해. 서비스 중단돼. 다시 스케줄 잡아. 공지 띄워. 이렇게 했거든요. 한두 번은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세우자. 근데 당연히 이 업체들이 소스코드 진단 툴을 써서 기존에 디플로이 하기 전에 소스코드 진단은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취약점이 계속 발견되고 데이제로 새로운 공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두 회사 공이 RASP를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사 같은 경우는 약 600여 대의 어플리케이션에 RASP를 적용했고요. 탑3 미국 통신사 같은 경우는 약 2,000대가 넘는 시스템에 RASP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안해졌죠.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데모 세션에서 RASP가 어떤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RASP의 등장 배경서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RASP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기술을 담당하는 김기범 부장과 함께 RASP 데모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진네트웍스의 김기범 부장입니다. RASP 기술 담당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데모는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했고요. RASP 설치 전에 어떻게 공격당하는지 그리고 RASP를 설치한 후에 RASP가 어떻게 공격을 방어하는지 그리고 이제 SIEM이랑 연동해서 로그들이 어떻게 쌓이는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우선 설치부터 보여주시죠. 네, 라스비 인포발 라스비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환경 변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 에이전트 옵션을 이용해서 그 인포발 라스베 플러그인 파일을 지정해 주는 것만으로 라스브는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르 파일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나요? 약 25메가 정도 되는 자르 파일입니다. 그러면 저 자르 파일을 환경 변수에 넣어주고 한번 리부팅하면 예, 맞습니다. 처음에만 이제 리부팅이 필요하고요. 네. 중간에 컴피그 변경이나 이럴 때는 전혀 리부팅이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컴피그 변경은 이제 라스브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그 컴피그를 와칭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예. 예, 다음으로 보실 화면은 그 라스베 매니지먼트 콘솔입니다. 네, 관리자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라스비 적용되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들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요.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 라스베 상세 컴피그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컴피그에서 그러면 공격을 탐지할 건지 차단할 건지.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플리케이션별로 서로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라스비 어떻게 작동될지 그 취약점에 대해서 모니터만 할 건지 프로텍트 방어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디저블을 할 건지에 대한 설정들을 콘솔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시스템은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으로 보실 시스템은 자바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식 심벌을 입력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되는 주식 차트를 조회하는 애플 주식 차트가 뜨네요.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그 스크립트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때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해당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간단한 스크립팅을 통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가 실행된 크로스 거네요. 사이트 스크립팅에 의해서 토큰 값이 그 조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난독화되어 있는 스크립트 문자열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와프라든지 기존 솔루션에서 시그니처 정의를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난독화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다 난독화해서 보시면 이 부분 역시 지금 스크립팅이 적용이 돼서 공격을 당한 거네요. 팝업 실제로. 창이 떴고 해당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이 시스템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SQL 인젝션 취약점을 좀 테스트를 해보면 SQL 인젝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자열을 그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모든 주식 차트가 모든 데이터가 이제 조작된 쿼리문으로 인해서 그 열람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확장된 SQL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액세스하면 안 되는 테이블들 또는 지금 시스템 DB에서 정의되어 있는 테이블들 리스트를 볼 수 있다든지 특정 테이블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열람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떴네요. 그러니까 SQL 인젝션이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레스블 프로텍트 모드로 적용을 해보고 앞에서 입력한 스크립트를 제가 동일하게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적용이 된 상태죠? 레스블이 이제 프로텍트 모드로 바로 바로 적용이 되네요.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그 팝업 창이 실행이 된 게 아니고 그 입력된 스크립트가 제거돼서 문자열만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독화되어 있는 스크립트 문자열 역시 그 팝업 창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문자열 그대로 출력이 되게끔 레스비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SQL 인젝션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라스베에 의해서 해당 쿼리가 블락됐다는 메시지로 보시는 것처럼 다 라스베 정상적으로 SQL 인젝션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너무 손쉽게 방어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SQL 인젝션 취약점인데요. 지금은 이제 로그인 창에다가 문자열을 SQL 인젝션 문자열을 입력을 해서 보시면 지금 특정 사용자로 이렇게 브라이언이라고 해서 로그인이 됐네요. 로그인이 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그 개인 정보가 그대로 출력이 되었죠. 단순하게 그 아이디 입력 창에 이제 인젝션을 통해서 로그인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SQL 인젝션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파악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라스블 이제 프로텍트 모드로 변경을 한 후에 동일하게 이제 SQL 인젝션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로텍티드 바이 RASP라고 해서 그러면 저런 화면은 관리자가 원하는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거네요. 응답 값을 이제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문자열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이제 리다이렉션을 시킨다든지 이런 설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웹 시스템에 이미 이제 웹쉘이 올라가서 해커가 그 웹쉘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커맨드를 날려서 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얘는 오픈 소스 같은 게 이미 해킹이 돼서 제가 운영하는 웹 서버에
공격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됐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웹쉘이 실행이 된다는 거는. 지금은 공격자가 이런 쉘을 리모트에서 실행하는 거네요. 네네. 리모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그 OS에 대한 뭐 커널 버전이라든지 예. 또는 그 OS의 그 계정 정보들이 다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CLI 모드로 붙은 거랑 똑같이 맞습니다. 실행이 네. 되네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레스블 프로텍트 모드로 변경을 한 후에 동일하게 웹쉘에서 기존에 실행했던 명령들을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고 그 레스블 설정에 의해서 메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는 것을 관리자가 그러면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메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하라고 네, 설정해 놓은 거에 페이지로, 따라서 예. 공격이 방어가 되면서 되고 페이지가 리다이렉션 되고 무슨 되겠고요. 말씀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몇 가지 시연들은 이제 스플렁크라는 그 심 솔루션에 지금 다 로깅이 돼서 그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지고 있었고요. 예. 특별하게 이제 스플렁크랑 연동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네. 시장에 보면 뭐 엘라스틱도 있고 큐레이더, 아크사이트 다양한 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 연동은 가능한 거죠. 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ELK라든지 예. 스플렁크라든지 예. 아크사이트 모두 연동이 가능하고요. 예. 손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레시피 몇 건의 이제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몇 건을 블락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아까 보여드린 그 SQL 인젝션 취약점 같은 경우에 심에서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세부 데이터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레스브 액션이 블락을 했는지, 블락했다. 예, 모니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앱인지, 그리고 그 취약점은 어떤 건지, 인젝션이라고 뜬 거죠. 나오게 되고요. 이 밑에 이제 레포트라는 섹션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DB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 제가 아까 입력했던 그 문자열이 그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쿼리가 작성이 돼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실행이 됐는지가 저거는 전체 그러니까 쿼리가. 입력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 내부에서 DB로 날린 쿼리문 전체가 나오고요. 제가 입력한 부분은 요 지금 조건절에 있었던 요 부분이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낸 그 쿼리가 다 캡처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스택 트레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위에 이 쿼리가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소스 코드에서 실행이 됐는지 그 소스 코드 파일하고 라인 넘버에 대한 정보가 세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코딩할 때 디버깅 하지 않습니까? 그 디버깅 할 때 라인이 나와서 그거 프로그램 포인트 찍어주는데 그거랑 동일한 거네요. 예.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이 취약점들을 조치하실 때 상당히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없이 할 때는 막연한데. 그렇죠. 예. 저걸 가지고 하면 고쳐야 될지 좀 어려우실 수 있죠. 굉장히 편하겠네요. 한 가지 더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웹쉘에서 제가 또 시연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웹쉘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지금 캡처가 됐고요. 그러니까 커맨드를 불법적인 커맨드를 날렸기 때문에 이제 커맨드 인젝션으로 뜨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락을 마찬가지로 레시피 이제 블락을 했고 어떤 시스템이고 취약점은 뭐고 이런 정보들 그 기타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그 etc 패스워드를 열람하는 커맨드 자체가 캡처가 돼서 내부적으로 라스브는 내부적으로 이 취약점들을 모니터링하고 프로텍트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어떤 커맨드가 날아갔는지가 모두 다 기록이 되고 아까 그 SQL 인젝션 취약점과 마찬가지로 스택 트레이스가 스택 트레이스 정보에는 이 커맨드가 어떤 소스 코드 파일의 몇 번째 라인에서 실행됐다라는 정보가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설치도 쉽고 운영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심플한 솔루션이라고. 기능은 막강한데 이제 운영은 편하고. 기능에 비해서 아주 막강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방금 데모 시험까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 설명도 굉장히 쉽고 쏙쏙 잘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 그 발표를 들으시고 오늘 웨비나 참석자분들이 저것도 혹시 POC, 요새 또 POV라고도 하는데 예. 이거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혹시 그런 건 좀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거기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시면 되고요. POC, 그러니까 POV가 필요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어렵지 않고요. 쉽게 이래서 전문가들이 RAS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인퍼바와 진 네트워크스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세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직 궁금한 점 해소 못하신 분들은 이제 원활한 다음 세션 진행을 위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기보다 그 발표자에게 문의하기 통해 남겨주시면 그 인퍼바와 진 네트워크스 담당자들이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것으로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